어느 날 남편이 낡은 제 가방에 통장 하나를 던지며 얼음장처럼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그만 갈라서자. 위자료로 5천만 원 넣어뒀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15년을 뼈 빠지게 일하며 뒷바라지한 저에게 남편은 하루아침에 벼락 같은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몰래 로또 1등에 당첨된 후 조강지처를 매몰차게 버린 남편이 어떻게 인생의 밑바닥으로 추락하게 되는지 이제부터 그 기막힌 사연이 시작됩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 이름은 박영희, 올해 45입니다. 남편과는 29의 중매로 만나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악착같이 돈을 모으며 살았어요. 남편은 작은 중소기업의 만년 과장이었고 저는 식당 주방부터 마트 캐셔셔까지 돈 되는 일이라면 안 해본 일이 없었죠.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던 저희 부부에게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엔 1,000원짜리 한 장도 벌벌 떨며 아끼던 남편이 갑자기 비싼 명품 구두를 신고 퇴근을 한 거예요. 번쩍거리는 그 구두를 보고 저는 너무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여보, 그 비싼 구두 대체 뭐야? 당신, 요새 회사에서 무슨 특별 보너스라도 받았어? 이거 그냥 친구 놈이 자기한테 사이즈가 안 맞는다고 헐값에 넘긴 거야. 쓸데없이 신경 쓰지 마.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며 얼버무렸지만 그의 수상한 행동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 핸드폰을 화장실까지 몰래 들고 가고 누군가와 소곤소곤 비밀 통화를 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베개를 나란히 베고 누워도 남편의 마음은 이미 콩밭에 가 있는 사람처럼 둥둥 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남편이 늦바람이 나서 다른 여자를 만나는 줄 알고 매일 밤 가슴을 졸여야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비 오는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은 술에 잔뜩 취해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거실 바닥에 서류 봉투 하나를 툭 던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남편의 도장이 찍힌 이혼 서류와 은행 통장이 차갑게 들어 있었어요. 야, 박영희. 나 이제 너같이 구질구질한 여자랑은 냄새나서 도저히 못 살겠다. 통장에 5천만 원 딱 들어있어. 내 평생 모은 비자금 싹 다 털어서 주는 거니까 짐 싸서 당장 나가. 여보, 당신 갑자기 대체 왜 이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 갑자기 이혼이라니. 말도 안 돼. 저는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눈물을 펑펑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더러운 벌레를 떼어내듯 저를 매몰차게 발로 차버렸어요. 질척거리지 마. 15년 동안 지질이 궁상 떨며 살았으면 충분하잖아. 얼마나 더 내 피를 빨아먹으려고 그래. 내일 아침에 눈 떴을 때 네 짐이 이 집에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다 쓰레기 봉투에 쳐넣어서 버릴 거니까 알아서 기어나가. 남편은 안방으로 매몰차게 들어가 방문을 쾅 하고 잠가버렸습니다. 저는 차가운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밤새도록 소리 죽여 서럽게 오열했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가 생긴 것도 아니고 큰 빚을 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왜 저러는지 알 수가 없었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저는 결국 쓸쓸하게 짐을 싸서 도망치듯 그 낡은 집을 빠져나와야만 했습니다. 남편이 던져준 그 알량한 5천만 원이 제 15년 청춘과 맞바꾼 초라한 전부였어요. 친정으로 돌아갈 염치조차 없어 싸구려 고시원 방에 짐을 푼 지 딱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옷가지를 챙기려고 짐 상자를 정리하다가 남편이 평소 즐겨 입던 낡은 겨울 코트가
제 짐에 딸려온 것을 발견했어요. 코트를 세탁소에 맡기려고 무심코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손끝에 바스락거리는 빳빳한 종이 하나가 만져졌습니다. 저는 무심결에 그 종이를 꺼내어 천천히 펼쳐보았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하며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한 시중 대형 은행의 거액 예금 가입 영수증이었습니다. 예금주 이름에는 남편의 이름이 아주 선명하게 적혀 있었고 그 밑에 찍힌 예치금의 액수는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1, 10, 100, 1000, 만 떨리는 손으로 동그라미의 개수를 몇 번이나 다시 세어보았습니다. 무려 25억 원이었습니다. 최근 우리 동네에서 터졌던 로또 1등 당첨금의 실수령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이었죠. 그제야 이해되지 않던 모든 조각들이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남편이 비싼 명품 구두를 사고 화장실에 숨어 몰래 통화를 하고 갑자기 5천만 원을 적선하듯 던지며 저를 길거리로 내쫓았던 그 끔찍한 진짜 이유. 그 인간은 몰래 로또 1등에 당첨된 후 혼자서 그 어마어마한 돈을 전부 독식하기 위해 15년을 헌신한 조강지처를 쓰레기 버리듯 버렸던 겁니다. 손에 쥔 영수증이 구겨질 만큼 저는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슬픔과 절망은 순식간에 펄펄 끓는 뜨거운 분노로 변해버렸어요. 그래, 어디 혼자서 그 돈으로 평생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아봐라. 하늘이 두 쪽 나도 그 더러운 돈이 너에게 평생 지독한 독약이 될 테니까. 저는 그날 밤 캄캄한 고시원 방에서 복수를 다짐하며 아주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연 저를 버리고 25억을 거머쥔 남편의 화려한 인생은 그의 탐욕스러운 계획대로 영원할 수 있을까요? 구겨진 예금 영수증을 손에 쥐고 저는 뜬 눈으로 하얗게 밤을 지새웠습니다. 15년의 세월이 고작 25억이라는 돈 앞에서 이렇게 허무하게 짓밟힐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날이 밝자마자 무료 법률 상담소를 다급하게 찾아갔습니다. 변호사에게 영수증을 보여주며 당장이라도 소송을 걸어 제 몫을 뺏어오고 싶다고 억울하게 울부짖었죠. 사모님, 남편분이 당첨 사실을 숨긴 건 맞지만 이미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셨기 때문에 상황이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지금부터 재산 분할 소송을 시작하시면 길게는 3년 이상 걸리며 피말리는 진흙탕 싸움을 견디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변호사의 현실적인 조언을 듣고 저는 깊은 생각에 멍하니 잠기고 말았습니다. 그 더러운 인간과 법정에서 다시 얼굴을 맞대고 싸우며 제 소중한 남은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는 절대로 않았어요. 그래, 억울해 미치겠지만 소송 같은 거 안 해. 그깟 더러운 돈 10원 한 장도 내 손에 묻히지 않겠어. 대신 네가 위자료랍시고 던져준 이 5천만 원으로 내가 보란 듯이 완벽하게 성공해 주마. 저는 눈물을 닦고 독하게 마음을 먹은 뒤 고시원 근처에 있는 작고 허름한 빈 상가를 덜컥 계약했습니다. 15년 동안 식당 주방에서 뼈 빠지게 일하며 쌓아온 제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반찬 가게를 이 작은 동네에서 당장 시작하기로 한 겁니다. 제가 매일 새벽 시장을 오가며 손에 굵은 물집이 잡히도록 팔을 다듬고 마늘을 까고 있을 무렵 25억이라는 돈을 혼자 독식한 전 남편은 돈의 노예가 되어 완전히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가 완벽히 정리되자마자 그는 강남에 있는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로 이사했고 뚜껑이 열리는 번쩍거리는 외제차를 단번에 뽑았어요.
하하하하, 내 인생에 이렇게 눈부신 날이 올 줄이야. 그 냄새나고 구질구질한 마누라년 쫓아내길 정말 100번, 1000번 잘했지 뭐야. 쥐꼬리만 한 월급을 받으며 눈치 보던 만년 과장은 온데간데 없고 룸살롱과 최고급 골프장을 매일같이 제 집 드나들듯 했습니다. 하룻밤 술값으로 수백만 원을 펑펑 쓰며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거만하게 거들먹거렸죠. 그렇게 돈 냄새를 풀풀 풍기고 다니니 주변에는 당연히 똥파리 같은 부류의 인간들이 벌떼처럼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신을 유망한 벤처기업의 대표라고 소개한 아주 멀끔하게 생긴 남자가 남편에게 친한 척 접근해 왔어요. 아유, 이 사장님, 사장님처럼 훌륭한 안목을 가지신 분이 귀한 돈을 그냥 은행에 썩혀두시면 그거 진짜 바보 소리 듣습니다. 제가 이번에 무조건 대박이 나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하나 크게 오픈하는데요. 여기에 딱 10억만 은밀하게 투자하시면 제가 1년 안에 3배로 뻥튀기해서 불려드릴게요. 이거 아무한테나 드리는 기회 아닙니다. 평생 남의 밑에서 서류 정리만 해봤지 진짜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어리석은 남편은 사기꾼의 그 화려하고 매끄러운 말솜씨에 그만 넋이 나가 홀딱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오, 1년 만에 3배요? 그럼 10억이 순식간에 30억이 되는 거네? 아유, 좋습니다. 내가 당장 내일 우리 형님 통장으로 10억 시원하게 쏴드릴게. 10억쯤 날려먹어도 나한테는 아직 15억이라는 큰 돈이 넉넉하게 남아있다는 참으로 오만하고 미련한 착각이었죠. 남편이 사기꾼이 쳐놓은 달콤한 덫에 제 발로 신나게 걸어들어가 해벌쭉 웃고 있던 바로 그 시간. 제가 밤낮 없이 피땀 흘려 준비한 작고 허름한 골목길의 반찬 가게 앞에서는 난생 처음 보는 아주 기막히고 놀라운 풍경이 서서히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끓여낸 저의 구수한 찌개와 정성스러운 반찬들이 과연 동네에서 어떤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냈을까요? 골목길, 구석에 자리 잡은 제 작은 반찬 가게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밤새워 끓여낸 깊고 구수한 우거지 된장국 냄새가 온 골목길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었죠. 처음에는 지나가던 동네 주민분들이 한 분, 두 분 호기심에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어머, 이 집 김치 왜 이렇게 시원하고 맛있어? 하며 입소문이 순식간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15년 동안 온갖 식당 주방을 돌며 피땀 흘려 익힌 제 손맛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매장 밖으로 길게 줄을 서기 시작했고 반찬은 내놓기가 무섭게 완판이 되었어요. 어서 오세요, 손님. 오늘 새벽에 새로 담근 겉절이인데 맛 좀 보고 가세요. 밀려드는 손님들 덕분에 몸은 부서질 듯 아팠지만 제 통장 잔고는 매일매일 기분 좋게 불어났습니다. 전 남편이 던져준 그 도끼 어린 5천만 원이 제 인생을 다시 살리는 기적의 씨앗이 된 겁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거만함에 도취해 있던 전 남편은 무서운 파멸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어요. 사기꾼 벤처 대표에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10억이라는 거금을 덜컥 송금한 남편은 매일 축배를 들었습니다. 형님 믿습니다. 내년이면 그 10억이 30억이 되어서 제 손에 들어오는 거 맞죠? 사기꾼은 남편의 어깨를 툭툭 치며 비열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유, 이 사장님, 걱정을 하덜덜 마세요. 제가 누굽니까? 그런데 사장님, 아주 기가 막힌 극비 정보가 방금 하나 더 제 손에 들어왔는데요. 이번에 정부에서
엄청나게 밀어주는 신도시 개발 땅이 있는데 딱 7억만 더 넣으시면 이건 10배로 뜁니다. 이미 돈에 눈이 멀어버린 남편은 사기꾼의 사탕발림에 완전히 이성을 잃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엿배요? 무조건 해야죠. 내 통장에 아직 15억이 더 남아 있으니까 당장 10억 더 쏘겠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단 일주일 만에 로또 당첨금 25억 중 무려 20억이라는 거금을 사기꾼에게 바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라는 세월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반찬 가게가 너무 잘 되어 근처 큰 대로변에 넓은 매장으로 확장 이전을 준비하던 저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발신자 제한 번호로 걸려온 그 전화기 너머에서는 뜻밖에도 낯선 남자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박영희 씨 맞습니까? 그쪽 전 남편인 이민호 사장 때문에 전화했습니다. 네? 이민우 씨요? 그 사람하고는 이미 이혼해서 남남인데 저한테 왜 전화를 하신 거죠? 그러자 수화기 너머의 남자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충격적인 사실을 뱉어냈습니다. 그 인간이 지금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날려먹고 우리 사채비까지 끌어다 썼단 말입니다. 지금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야반 도주를 하려다가 우리한테 딱 걸려서 붙잡혀 있어요. 전 재산을 다 날리고 사채비까지 져서 붙잡혀 있다는 말에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저를 비참하게 내쫓으며 큰 소리치던 그 인간이 벌써 밑바닥으로 추락해버린 겁니다. 바로 그때 수화기 너머로 사채업자들에게 멱살을 잡힌 채 울부짖는 전 남편의 비명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영희야, 여보, 제발 나 좀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그놈들이 내 돈을 다 들고 도망쳤단 말이야. 제발 나 좀 살려줘. 처참하게 울부짖는 전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도 모르게 손에 쥐고 있던 전화기가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저는 전 재산을 날리고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진 이 인간을 모른 척 외면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선택을 했을까요? 사채업자의 거친 소나기에 붙잡혀 비명을 지르는 전 남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25억이라는 거금을 쥐고 저를 쓰레기처럼 내팽개치던 그 오만했던 남자가 사채 빚에 쫓겨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던 겁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둔탁한 타격음과 남편의 비명소리에 등줄기로 식은땀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사채업자는 제 숨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더니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봐요, 사모님. 이 인간이 빌린 사채 원금의 이자까지 합치면 당장 갚아야 할 돈만 무려 5억이 넘소. 조강지처한테 위자료 꼴랑 5천만 원 던져주고 도망쳤다는데 우리가 그 돈이라도 받으러 갈 테니 주소대요. 사채업자의 무시무시한 협박에 저는 주먹을 꽉 쥐고 터져나오는 떨림을 간신히 진정시켰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정 때문에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파왔지만 이내 냉정하고 차가운 이성이 제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이 인간은 로또가 당첨되자마자 나를 배신했고 돈에 눈이 멀어 스스로 지옥 불 속으로 걸어 들어간 인간이었습니다. 그 사람하고는 법적으로 이미 완벽하게 남남입니다. 그 돈을 어디에 썼든 사채를 얼마를 빌렸든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일로 나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법대로 하든 알아서 하든 마음대로 하란 말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을 마치고 남편이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는 전화 통화를
사정없이 뚝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다리가 후들거려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서성였어요. 하지만 슬퍼할 시간도 후회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지켜야 할 제 인생이 있었으니까요. 그로부터 2년이라는 세월이 눈 깜짝할 사이에 물 흐르듯 흘러갔습니다. 전 남편의 소식은 완전히 끊겼고 저는 오직 반찬 가게 일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제 깊은 손맛과 진심이 통했는지 반찬 가게는 날이 갈수록 대박이 났고 결국 시내 중심가의 대형마트 식품관에 정식 입점까지 하게 되었어요. 저는 평범한 반찬 가게 아줌마에서 수십 명의 직원을 거느린 대형마트 식품 코너의 당당한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매일 세련된 정장을 입고 고급 승용차를 타며 남부럽지 않은 화려하고 평화로운 새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가을날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마트 마감 점검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향하는데 저 멀리 빗속에서 거짓골을 한 남자가 제 차 주변을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낡고 찢어진 패딩에 신발은 다 터져서 발가락이 보였고 얼굴은 해쓱하게 말라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어요. 불길한 기분에 서둘러 차 문을 열려는데 그 남자가 고개를 휙 돌리더니 저를 보고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영희야, 영희야, 나 민호야. 제발, 제발, 나 좀 살려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 비참하고 끔찍한 몰골의 남자는 다름 아닌 3년 전 저를 버렸던 제 전 남편 이민우였습니다. 남편은 제 고급 구두 앞에 무릎을 털썩 꿇더니 흙탕물이 범벅이 된 손으로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25억을 쥐고 세상을 다 가진 듯 거들먹거리던 남자가 3년 만에 길고양이보다 못한 처참한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난 겁니다. 사채업자들에게 쫓겨 교도소까지 드나들며 겨우 목숨만 건져 나왔다는 남편은 눈물 콧물을 쏟으며 구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증스럽고 더러운 눈물을 바라보는 제 가슴 속에서는 오직 차가운 분노의 불꽃만이 이글이글 타오를 뿐이었죠. 마침 옆에 있던 미화원 아주머니의 청소용 양동이에는 구정물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어디서 더러운 손으로 감히 내 몸에 손을 대. 당신이 뿌린 독약은 이제 당신이 온전히 다 마실 차례야.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저는 망설임 없이 양동이에 담긴 차갑고 더러운 구정물을 무릎 꿇은 남편의 머리 위로 시원하게 쫙 들이부었습니다. 구정물을 뒤집어 쓴 채 멍하니 저를 바라보는 남편을 뒤로 하고 저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 너머로 비를 맞으며 허탈하게 무너져 내리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15년 동안 맺혔던 한이 씻겨 내려가는 통쾌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가장 소중한 조강지처를 버린 자의 최후는 이토록 잔인하고 처절한 지옥이었습니다. 스스로 판 무덤 속에서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갈 그를 뒤로 하고 저는 이제 제 눈부신 인생의 봄날을 향해 당당하게 차를 몰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몰래 로또 1등에 당첨된 사실을 숨긴 채 15년을 헌신한 저를 쓰레기처럼 내쫓았던 전 남편이 피눈물을 흘리며 돌아왔습니다. 제 고급 구두 앞에 무릎을 무참히 꿇고 흙탕물 범벅이 된 손으로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애원하고 있었죠. 25억을 쥐고 세상을 다 가진 듯 거들먹거리던 남자가 불과 3년 만에 길고양이보다 못한 처참한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난 겁니다. 사채업자들에게 쫓겨 교도소까지 드나들며 겨우 목숨만 건져 나왔다는 남편은 제 눈을 바라보며 눈물 콧물을 다 쏟아냈어요. 영희야, 영희야. 내가 미쳤었어.
내가 천벌을 받을 짓을 했어. 제발 한 번만 나 좀 살려줘. 그 사기꾼 놈들이 내 돈을 다 들고 도망칠 줄은 정말 몰랐어. 나 당장 오늘 밤에 갈 곳도 없고 굶어 죽기 직전이야. 남편은 덜덜 떨며 제 정장 바지를 붙잡고 엉엉 울부짖었습니다. 비에 홀딱 젖어 악취를 풍기는 남편의 정수리 위로 마트 주차장의 차가운 불빛이 쓸쓸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그 가증스럽고 더러운 눈물을 바라보는 제 가슴 속에서는 오직 차가운 분노의 불꽃만이 이글이글 타오를 뿐이었습니다. 마침 제 옆에는 마트 미화원 아주머니가 청소를 하려고 받아둔 구정물이 가득 담긴 커다란 양동이가 있었죠. 어디서 그 더러운 손으로 감히 내 몸에 손을 대는 거야. 당신이 나를 버릴 때 내 가슴에서 흘렀던 피눈물은 벌써 다 잊었나 보네. 당장 그 더러운 손 치워. 저는 망설임 없이 양동이를 양손으로 들어올려 무릎 꿇은 남편의 머리 위로 차가운 구정물을 시원하게 쫙 들이부었습니다. 썩은 유리에 고여있던 시꺼먼 흙탕물과 먼지 더미가 남편의 머리부터 얼굴, 온몸을 적시며 흘러내렸어요. 빗물과 구정물이 섞여 눈 제대로 뜨지 못하는 남편을 저는 아주 싸늘한 눈빛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신이 뿌린 그 지독한 독약은 이제 당신이 온전히 다 마실 차례야.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도 마. 저는 넋이 나간 채 멍하니 주저앉아 있는 남편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제 고급 승용차 문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강하게 걸자 웅장한 엔진 소리가 주차장 사방으로 크게 울려 퍼졌어요. 차가 앞으로 부드럽게 나아갈 때 100m 너머로 빗속에서 비참하게 무너져 내려 바닥을 치며 통곡하는 전 남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15년 동안 가슴 깊이 맺혀 있던 지독한 서러움과 한이 눈 녹듯 시원하게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차를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와 빗길을 달리는데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통쾌한 웃음이 자꾸만 터져 나왔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가장 소중한 조강지처를 버린 자의 최후는 이토록 처절하고 잔인한 지옥이었습니다. 남편은 스스로 파놓은 그 끔찍 무덤 속에서 평생을 후회하고 원망하며 처참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그 인간을 뒤로하고 제 눈부시고 화려한 인생의 봄날을 향해 더 당당하게 엑셀을 밟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몇 달의 세월이 흘러 어느덧 하얀 눈이 소복하게 내리는 시린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제 반찬 브랜드는 대형마트 식품관에서 부동의 매출 1위를 기록하며 날이 갈수록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직원이 수십 명에 달하는 어엿한 중소기업의 사장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매일 바쁘고 활기찬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본사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데 비서가 다급하게 문을 두드렸어요. 비서의 손에는 법원에서 발송된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봉투를 건네받아 조심스럽게 뜯어보던 제 손끝이 순간적으로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구치소에 수감된 전 남편의 국선 변호인이 보내온 은밀하고도 끔찍한 탄원서 요청 서류였습니다. 남편이 사채업자들의 협박을 견디다 못해 결국 해서는 안 될 위험한 범죄에 가담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죠. 서류의 맨 뒷장에는 전 남편 이민우가 거친 양식 종이에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마지막 편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영희야, 내가 교도소에서 평생 썩지 않도록 제발 선처 탄원서 한 장만 써주면 안 될까? 내가 나가면
정말 착하게 살게. 편지지를 바라보던 저는 헛웃음을 삼키며 서류를 책상 위로 사정없이 던져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제 개인 핸드폰으로 난생 처음 보는 아주 기괴하고 은밀한 번호의 문자 메시지가 한 통 날아왔어요. 문자를 확인한 순간 제 얼굴은 핏기가 싹 가신 채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문자에는 3년 전 남편의 돈을 모두 들고 도망쳤다던 그 악랄한 사기꾼 벤처 대표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눈앞에서 무릎을 꿇고 구정물까지 뒤집어 쓴 채 울부짖던 전 남편을 뒤로 하고 그렇게 매몰차게 돌아선 지 벌써 몇 달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하늘에서는 하얀 눈이 소복하게 내리기 시작했고 시린 겨울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이 찾아왔어요. 제 반찬 브랜드는 대형마트 식품관에서 부동의 매출 1위를 기록하며 날이 갈수록 그야말로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번듯한 본사 사무실에 앉아 수십 명의 직원을 거느린 어엿한 중소기업의 사장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바쁜 나날을 보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데 비서가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며 두꺼운 봉투 하나를 전해주었습니다. 봉투를 건네받아 조심스럽게 뜯어보던 제 손끝이 순간적으로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구치소에 수감된 전 남편의 국선 변호인이 보내온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 요청 서류였습니다. 사채업자들의 협박을 견디다 못한 그 인간이 결국 해서는 안 될 위험한 범죄에 가담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죠. 서류의 맨 뒷장에는 전 남편이 거친 양식 종이에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추악하고도 애절한 편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영희야, 내가 교도소에서 평생 썩지 않도록 제발 선처, 탄원서 한 장만 써주면 안 될까? 내가 나가면 정말 착하게 살게. 편지지를 바라보던 저는 헛웃음을 삼키며 서류를 책상 위로 사정없이 던져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제 개인 핸드폰으로 난생 처음 보는 기괴하고 은밀한 번호의 문자 메시지가 한 통 날아왔어요. 문자를 확인한 순간 제 얼굴은 핏기가 싹 가신 채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문자에는 3년 전 남편의 돈 20억을 모두 들고 감쪽같이 도망쳤다던 그 악랄한 사기꾼 벤처 대표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자의 내용은 짧았지만 제 숨통을 턱 막히게 만들 정도로 잔인하고 은밀한 제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기꾼 놈은 전 남편에게 가로챈 그 어마어마한 돈을 세탁하기 위해 현재 가장 잘 나가는 제 반찬 회사에 은밀한 투자 제안을 건네온 것이었죠. 제가 전 남편의 아내였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저 눈독 들일 만한 알짜배기 기업으로 보고 접근한 모양이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이내 제 머릿속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명석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하늘이 저에게 주신 그 사기꾼 놈과 전 남편을 동시에 완벽하게 매장해버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저는 곧장 문자에 적힌 번호로 연락을 취해 시내의 한 최고급 호텔 일식당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 당일 세련된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약속 장소에 들어서자 멀끔한 신사 차림을 한 사기꾼이 아주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앉아있더군요. 아유, 박영희 사장님. 지체 높으신 분을 이렇게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이번에 아주 거금을 투자하고 싶어서 말이죠. 저는 도도하게 자리에 앉아 그 뻔뻔한 낯짝을 빤히 쳐다보며 속으로 서늘한 칼날을 갈았습니다. 남의 가정을 파탄내고 한 인간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은 대가가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 것인지 똑똑히 보여줄 때가 된 것입니다.
저는 테이블 아래로 조용히 핸드폰을 켜서 미리 연락해둔 지능범죄수사대 형사들과의 실시간 녹음 장치를 활성화했습니다. 사기꾼 놈은 기분이 아주 좋아졌는지 자기가 굴리는 돈이 얼마나 엄청난지 자랑하듯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제 돈은 출처를 따질 필요가 없는 아주 깨끗하고 안전한 돈입니다. 그저 사장님 브랜드에 묻어두기만 하면 돼요. 놈이 스스로 불법 자금 세탁과 과거의 사기 행각을 입으로 나불거리는 순간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수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빙긋 웃으며 미리 준비해온 가짜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슬며시 밀어넣었습니다. 좋습니다, 대표님. 그럼 이 서류에 먼저 확실하게 서명을 해 주시지요. 사기꾼 놈은 드디어 대어를 낚았다는 듯 싱글벙글 웃으며 만년필을 꺼내 가짜 계약서에 지장을 쾅 찍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식당에 닫힌 미닫이 문이 거칠게 열리며 정장을 입은 형사 3명이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당신을 대규모 금융 사기 및 불법 자금 세탁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 놈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수갑이 채워진 채 비명을 질렀고 저는 그 모습을 아주 통쾌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놈이 끌려가며 저를 노려볼 때 저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3년 전 남편의 예금 영수증을 놈의 얼굴에 확 던져주었습니다. 네가 3년 전에 등쳐먹은 이민우의 아내가 바로 나다. 죗값 달게 받고 평생 감방에서 썩어라. 사기꾼 놈까지 완벽하게 철창신세를 지게 만들고 나니 온 세상이 다 제 것처럼 시원하고 후련했습니다. 이제 전 남편과 그를 파멸로 이끈 사기꾼은 교도소라는 차디찬 지옥에서 평생 서로를 원망하며 살아가게 되겠지요. 지독했던 잔혹한 악연의 고리를 제 손으로 직접 끊어내고 나니 마침내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다시 제 눈부신 반찬 사업에 집중했고 회사는 날이 갈수록 대기업 못지않게 번창해 나갔습니다.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일어선 조강지처의 삶은 이제 그 누구도 흔들 수 없을 만큼 단단해졌어요. 흩날리는 하얀 눈발을 맞으며 저는 더 높은 곳을 향해 그리고 더 행복한 내일을 향해 거침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그 사기꾼 놈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워버린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남의 피눈물을 짜내어 화려한 성을 쌓으려던 자들의 추악한 결말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으니 가슴 한구석이 아주 시원하게 뚫리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지독했던 복수극이 끝나고 나니 몰아치던 폭풍우 뒤의 고요함처럼 가슴 속에 알 수 없는 묵직한 허탈감이 잔잔하게 밀려왔습니다. 전 남편 이민우는 사문서 위조와 대규모 금융사기 가담죄로 빼도 박도 못할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아 차디찬 구치소 방에 완벽하게 갇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놈의 돈 20억을 몽땅 털어먹었던 악랄한 사기꾼 대표 역시 자금 세탁 현행범으로 구속되어 전 남편과 똑같은 지옥 속에서 하루하루 피를 말리게 되었지요. 두 인간이 교도소라는 좁은 세상 속에서 서로를 원망하고 헐뜯으며 평생을 썩어갈 생각을 하니 그것이 바로 하늘이 내린 완벽한 인과응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반년이라는 평화롭고 따스한 세월이 물 흐르듯 흘러갔습니다. 저는 전 남편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 제 이름을 내건 반찬 브랜드를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진 거대한 식품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매일 아침 고급 세단을 타고 번듯한 본사 사옥으로 출근할 때마다 3년 전 싸구려 고시원에서 눈물 젖은 빵을 먹던 제 모습이 떠올라 감회가 참 새로웠지요. 그러던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제 집무실 책상 위로 교도소 관인이 찍힌 낡은 편지 한 통이 다시 한번 배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국선 변호인의 서류가 아니라 전 남편 이민우가 구치소 방에서 밤새 눈물로 써내려간 빛바랜 친필 편지였습니다. 저는 서류 칼을 들어 봉투를 천천히 잘라내고 그 인간의 투박하고 거친 글씨를 아주 냉정하고 묵묵한 시선으로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영희야, 아니, 박영희 사장님. 내가 감히 당신의 이름을 부를 자격도 없다는 거, 나 여기 들어와서 매일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 하루아침에 25억이라는 벼락부자가 되고 나니 내 눈에 뵈는 게 없었나 봐. 15년 동안 나 하나 믿고 고생한 당신을 내가 내 손으로 내쫓다니 내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었지. 사기꾼 놈한테 돈을 다 털리고 사채업자들에게 온몸이 짓밟힐 때마다 당신이 흘렸을 피눈물이 생각나서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팠어. 다 내가 지은 죄의 대가라고 생각해. 편지지는 군데군데 젖었다가 마른 흔적처럼 거칠게 구겨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엎드려 뒤늦은 후회와 회한의 눈물을 뚝뚝 흘리며 펜을 굴렸을 테지요. 하지만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제 가슴을 송두리째 도려냈던 그 배신의 상처가 이깟 종이 한 장에 담긴 반성문으로 쉽게 아물 리가 없었습니다. 나 이제 곧 더 깊은 시골 교도소로 이감된다고 하네. 거기 가면 정말 평생 밖으로 못 나올지도 몰라. 영희야, 내가 당신한테 위자료로 줬던 그 5천만 원. 그거 사실 로또 당첨금으로 준 게 아니라 내가 회사에서 마지막으로 퇴직금 정산받아서 당신 굶지 말라고 내 나름대로 챙겨둔 전부였어. 물론 25억에 비하면 쓰레기 같겠지만 말이야. 내가 지은 천벌은 여기서 다 달게 받을 테니 당신은 제발 내 생각 같은 거 다 잊고 그 멋진 회사 사장님으로 평생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제 가슴속 한 구석에서 묘한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인간이 저를 버릴 때 던졌던 그 5천만 원이 로또 돈이 아니라 자신의 마지막 퇴직금을 쪼개어 남겨둔 최소한의 양심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죠. 돈에 눈이 멀어 괴물이 되어버렸던 전 남편이었지만 그 마음 깊은 바닥에는 15년을 함께 산 아내에 대한 아주 작은 미안함이 아주 미미하게 남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편지를 천천히 접어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조용히 밀어 넣었습니다. 용서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고 다시 그 인간의 아내로 돌아갈 일은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인간의 마지막 진심을 확인하고 나니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복수심의 돌덩이가 비로소 가볍게 날아가 버리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 시내의 푸른 하늘을 아주 길고 깊은 호흡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지독했던 잔혹한 악연의 고리는 이제 완벽하게 끝이 났고 제 가슴 속에는 오직 당당하고 눈부신 내일만이 가득 차 올랐지요.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의 밑바닥에서 영웅처럼 일어선 조강지처의 삶은 이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날아온 전 남편의 뒤늦은 참회록은 제 얼어붙은 마음을 아주 미세하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인간이 저를 버릴 때 던졌던 그 5천만 원이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마지막으로 정산받은 퇴직금이었다니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이었지요. 돈에 눈이 멀어 괴물이 되어버렸던 남자가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바닥에 추락하고 나서야 비로소 인간의 양심을 아주 조금 회복한 모양이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편지를 조용히 밀어 넣은 뒤 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에는 차가운 겨울바람을 타고 하얀 눈발이 세차게 흩날리고 있었어요. 용서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고 과거의 그 끔찍했던 지옥으로 다시 돌아갈 일은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인간의 마지막 진심을 확인하고 나니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복수심의 돌덩이가 비로소 가볍게 흩어지는 기분이었지요. 그로부터 다시 반년이라는 평화롭고 눈부신 세월이 소리 없이 흘러갔습니다. 제 반찬 기업은 이제 전국 대형 마트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길까지 열리며 그야말로 남부럽지 않은 거대 기업으로 우뚝 섰습니다. 매일 아침 고급 세단을 타고 번듯한 사옥으로 출근할 때마다 직원들이 저를 향해 정중하게 머리를 숙여 인사를 건넸지요. 15년 동안 지질이 궁상을 떨며 구박만 받던 박영희는 이제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대규모 신공장 부지를 확인하기 위해 비서와 함께 시골 외곽의 한 조용한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탁 트인 푸른 들판과 평화로운 시골 풍경을 찬찬히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 낡은 시골 버스 정류장 의자에 한 노파와 낯익은 덩치의 남자가 멍하니 앉아 있는 모습이 제 시선에 들어왔습니다. 의아한 마음에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고 그쪽을 뚫어지라 쳐다보았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으며 숨이 턱 막혀왔어요. 다 터진 낡은 패딩을 입고 초점 없는 눈으로 먼 곳을 바라보고 있는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전 남편 이민우였습니다. 분명 교도소에 있어야 할 인간이 왜 이 먼 시골 정류장에 거짓골을 하고 앉아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요. 그리고 그 옆에서 남편의 거친 손을 꽉 쥐고 자꾸만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늙은 노파는 바로 제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정신을 완전히 놓아버린 듯 허공을 향해 아들의 이름만 연신 부르고 있었어요. 전 남편은 모범수로 감형되어 얼마 전 출소했지만 모아둔 돈도 오갈 데도 없어 결국 치매에 걸린 노모를 데리고 이 시골길을 헤매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 추우니까 내 목도리라도 둘러요. 내가 미안해. 다 내가 못나서 그래요. 남편은 눈물을 훔치며 자신의 낡은 목도리를 시어머니의 목에 정성스럽게 감싸주었습니다. 3년 전 돈에 미쳐 날뛰며 조강지처를 벌이던 그 악마 같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지요. 그저 무참하게 부서진 인생의 파편을 안고 늙고 병든 어머니를 지키려는 한 가여운 인간의 뒷모습만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천천히 뒤를 돌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다가가 더 큰 호통을 치며 비웃어주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저 인간들이 받는 이 처절한 삶의 형벌 자체가 이미 하늘이 내린 가장 완벽한 결말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비서실장님, 저기 정류장에 있는 분들에게 따뜻한 온반이랑 두꺼운 겨울 이불 몇 채만 익명으로 보내주세요. 그게 내가 저 인간들에게 베푸는 처음이자 마지막 자비입니다. 저는 미련 없이 차 뒷좌석에 올라타며 창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차가 출발하며 100m 너머로 시골 정류장의 풍경이 서서히 멀어져 갔지요. 15년의 모진 악영과 피를 말리던 복수의 여정이 마침내 완전한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독했던 잔혹한 겨울이 지나고 제 인생에는 마침내 영원히 시들지 않을 눈부신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의 사슬을 끊어내고 당당하게 일어선 조강지처의 삶은 이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돈에 눈이 멀어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지른 자식에게 40억 빚더미라는 지옥을 맛보게 한 참으로 통쾌한 복수극이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다 잃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눈물로 회개한 아들을 다시 묵묵히 품어주는 그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에 가슴이 참 뭉클해집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하죠. 기나긴 악연을 끊고 다시 진짜 가족으로 태어난 두 모자의 앞날에 이제는 따뜻한 봄날만 가득하기를 응원하게 되네요.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편하게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연도 기대해 주세요.